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 전 불법 유통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멸균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에게 원산 폭격 등 가혹 행위를 하고 해임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올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피해는 이달 안에 2,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올해 초 이시종 지사가 신설 불가 입장을 밝혔던 동충주역과 관련해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충주역 신설 찬반이 나뉘면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대표 의약품 제조 회사인 메디톡스가 불법 유통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충주에 공장이 있는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산업 전체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약품 제조회사 메디톡스입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 전 불법 유통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멸균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불법 유통과 멸균 작업 미시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메디톡신 생산 공정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익 제보로 2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늘어난 게 혐의점을 잡지 못했어요, 저희가요. 공익 제보 들어오니까 7월 초부터 이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일부 병원의 샘플이 유통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만 맞췄고 생산 공정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1차 조사에서 모두 소명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최근 회사 경영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이어 메디톡신 제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충북 의약품 산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CJB는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학생들에게 원산 폭격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를 처음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학교에서 해임된 해당 교수는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도내 한 대학의 교수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 폭격 등 얼차려를 준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충북대 로스쿨의 김모 교수는 제자 4명과 대낮부터 맥주 50병가량을 마신 뒤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 폭격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지 혼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 대화를 막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제는 또 시작했다 하고. CJB의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충북대는 김 씨를 직위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학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대학 측은 피해 학생의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김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임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은 듯 보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좋고 내 일이 아니라면 관대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속모르는 야속한 얘기일 뿐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내로라 하는 고구마 산지인 충주시 산청면. 나지막한 뒷산 자락의 고구마 밭이 난장판입니다. 얼마 전 멧돼지 떼가 하룻밤새 저지른 짓입니다.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의 과수원은 사정이 훨씬 더 딱합니다. 3, 4년생 묘목을 꼬박 3년 더 키운 체리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라니가 도단한 순과 잎을 먹어버려
잘 자라던 나무가 말라 죽은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태째입니다. 30대 청년 귀농인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지금 3년째 한 건데 지금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원 씨? 지금 체리는 있는 거 가지고만 하고. 체리나무 180그루 가운데 110그루가 고라니 탓에 죽었습니다. 엉망이 된 과수원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 소이면에서만 올해 40여 농가가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겨울 포획 덕에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피해는 이달 안에 2,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등 주요 현안마다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시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대화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 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공문을 대책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책위가 요구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만 집착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올해 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동충지역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 뭐 우리 욕심대로 다 한다고 정부가 다 들어준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전혀 아니니까. 그렇지만 동충지역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충지역 추진위원회는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역신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야당 시의원들까지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당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동충지역 유치를 우린 적극 지지하자. 문제는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 용역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 차원에서 짐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동충지역 신설 찬반이 나뉘면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산입니다. 아니라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걸 하게 된 건 아니고 추산으로 한 1,000억 정도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필요하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또 가능은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한번 안 해봤고. 한편 제천에서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제천역 경유 여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괴산 대학찰 옥수수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학찰 옥수수를 심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차별화된 맛과 식감 덕분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첫 수확 현장을 구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괴산 대학찰 옥수수를 수확합니다. 이른봄 씨를 뿌리고 넉 달 동안 정성을 쏟은 끝에 맛보는 수확의 기쁨입니다. 올해는 냉해와 장기간 가뭄 탓에 첫 수확이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준 1,400톤을 예상합니다. 올해 같은 해가 없었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많이 잡숴주는 게 저희 농민들 사는 길입니다. 괴산 대학찰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뛰어나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덕분에 매년 생산량의 절반이 소비자 직거래로 팔려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안겨줍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편의점을 통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9월 말까지 생산하지만 냉동 포장으로 사계절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대학찰 옥수수와 맛에 있어서 대부분 차별화가 됩니다. 지역의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그런 품종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나가고.
괴산군은 올해 1,800여 농가가 대학 찰옥수수를 생산해 21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밀려드는 주문에 수확에 나선 농부들의 손길도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지난 1월 공모에서 탈락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 트램을 다시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공모 사업과 별개로 내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충청북도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가선 저상 트램은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도시 경관 차원에서도 다른 대중교통수단보다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간 찬반 논란으로 번진 청주 가경초등학교 학생 재배치 계획의 운명이 오는 19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가경초 학부모 220명을 대상으로 재배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19일 오후 2시에 개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면 오는 2023년 가칭 서현 2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가경초 학생들은 인근 경산초와 개신초 등에 재배치됩니다. 도의회가 올해 하반기 고3 학생 대상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면제와 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하고 중복 지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충청북도 전통시장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대와 톡진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서포터즈는 앞으로 도내 전통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주시 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청주시의 우편 조사 결과 사업 반대가 53.7%로 더 많았다며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선 시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임시회를 열어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경찰에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의 신희용, 충주경찰서장 정재일, 제천경찰서장 권수각, 음성경찰서장 강순보, 충북청 홍보 담당관의 박봉규 총경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는 2021년 하반기에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초, 중 등 인사 담당자와 인사 전문교원,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공모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장 응모 자격과 심사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교육장은 10명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옥천과 진천 교육장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